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저는 이제 입시 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입시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입시에 맞게끔 연기나 특기나 또는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앞으로 쭉 16강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16강이 아니죠. 남자와 이제 여자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13강씩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입시 학원을 제가 한 거의 10여 년 정도 했었는데 입시를 처음에 2003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제가 학원을 할 때는 사실은 학원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이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 과가 그 학교가 6개에서 8개 정도 사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후죽순 이제 늘어나는 거죠. 지금은 뭐 55개에서 거의 뭐 60개 가까이 대학이 이렇게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도 진짜 어마어마해졌어요. 처음에 그 당시만 해도 뭐 중대, 동대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뭐 성결대, 뭐 상명대 이런 여러 가지 대학이 있었는데 경쟁률 자체가 뭐 동대가 이제 정시가 50대 1, 50대 1도 안 됐던 것 같은데 50대 1 정도 됐겠네요. 중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성결대가 5대 1, 그리고 뭐 상명대도 그거보다 이제 약간 비슷하거나 막 이랬던 뭐 시기였는데 지금은 성결대가 한 50대 1, 뭐 극동대도 뭐 거의 뭐 20대 1 가까이 되죠. 10대 1에서 20대 1 사이니까. 그리고 뭐 중대, 동대는 수시 같은 경우는 거의 200대 1, 150대에서 200대 1에 육박하거든요. 그만큼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 분석하셔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는 정해져 있고, 즉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수요도 어떻게 보면 늘어났죠. 왜냐하면 대학이 많이 신설됐으니까. 그런데 그만큼 공급이 늘다 보니까 경쟁률은 더 치솟는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잘 생각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연기, 특기, 면접을 잘 대비를 해야 될지 머리를 쓰시고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비법까지는 아닌데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자세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일반 오디션과 입시 오디션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자, 일반 오디션은 배역에 맞는 실력이 중요합니다. 요게 뭐냐 하면 일단 일반 오디션이라는 게 뭐 방송이라든가 영화에서 이제 그 오디션을 보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5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고 그다음 배우가 와서 연기를 막 하거든요. 연기를 하고 보통 이제 제시대사, 그다음에 자유연기 이렇게 연기를 해요. 요게 좀 달라졌어요, 요새는.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 이제 조 감독이 감독님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조 감독님이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촬영을 합니다. 핸디로. 그리고 그거를 감독님이 보고 이 배우 괜찮네 뭐 하면서 컨택을 하고 1차, 2차, 뭐 3차 최종까지 이렇게 오디션을 진행을 해요. 요것도 좀 달라진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반 오디션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금 영화비가 얼마죠? 9,000원인가요? 거의 9,000원 만 원이잖아요. 9,000원 만 원을 주고 극장이나 또는 그 뭐 시청료를 내고 그 TV를 이제 보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프로페셔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돈을 내고 저 배우를 썼을 때 돈을 개런티를 주고 저 배우를 썼을 때 아깝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배우가. 그러니까 실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실력이에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가능성 이런 거 아닙니다. 실력이 없으면 떨어져요. 왜? 경쟁력들이 그만큼 많고 배역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업성과 배역 적합성이라는 말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조금 목이 안 좋아서 물을 좀 자주 마실 거예요. 그 송강호 씨나 뭐 김윤석 씨나 그 황정민 씨, 그 다음에 뭐 설경구 씨 내노라는 그 배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하정우 씨까지 들어왔죠. 탑5 배우라고 하는데 보통 그 배우들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그 배역에 적합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그 이번에 무슨 나온 뭐 변호인이라든가 뭐 그런 영화에는 누가 봐도 저 배우는 송강호가 적격이다라는 말 하거든요. 그리고 시나리오도 아예 염두에 두고 썼고요. 그 배우를. 그런 것처럼 일반 오디션에서는 배역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의 태도는 뭐냐면 그만큼 그 프로로서 프로페셔널한 자세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걸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배우가 뭐 아무리 그 연기를 뭐 잘하고 이래도 거기서 오디션장이라든가 이런 게 그 자세가 결여돼 있으면 쓰지 않는다는 점. 요게 일반 오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시 오디션은 뭐냐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입시 오디션은 4년이든 2, 3년제든 이 학생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석을 좀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원석을 다듬어서 옥석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옥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 금을 보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가공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교수예요. 교수인데 저 학생을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잘하는데 발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안 쓴다는 거죠. 왜? 4년 또는 2, 3년을 제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가르침에 적합하지 않다 또는 가르침의 발전 가능성이 적다라고 하면 배제를 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정과 실력은 일반 오디션에서의 어떤 실력과는 조금 다른 점이에요. 물론 잘하면 좋습니다. 연기자로 듣기 잘하는데 왜 안 써요? 당연히 쓰는데 그게 이제 일반 오디션과의 차이는 그 대학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4년 또는 2, 3년 동안 내가 키우고 양성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고, 학교에 지망하는 열망, 이건 뭐냐면 일반 오디션에서는 무조건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연기를 잘하고 그 배역에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입시 오디션에서는 내가 어떤 학교, 뭐 중대다, 동대다, 뭐 한예종이다 여기 가고 싶으면 얼만큼 그 학생이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가가 명확해야지 교수님 입장에서 저 아이를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별로 이렇게 연기는 잘하는데 그냥 뭐 와도 되고 안 와도 그만. 그러면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정이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 준비성과 배우의 진정성. 이 배우의 진정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뭐냐 하면 그 교수님들의 눈은 거의 매 눈과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어요. 근데 저 학생들이 예를 들면 뭐 소신과 당당함과 거만함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당함은 좋은데 저 친구가 거만하다. 그러면은 가르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괜히 이제 섣불리 따뜻한 줄 알고 이렇게 다가갔는데 그게 난로가 아니고 불이더라.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성이란 말은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아이가 그 학생이 얼만큼 배우로서 잘 뭐랄까요? 진실됐냐 또는 연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가식이 없이 정말 순수하게 또는 정직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많이 본다는 거. 요게 일반 오디션과 입시 오디션의 차이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은 전형시기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형시기를 보면 수시, 정시, 그리고 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추가는 이제 2월 중순부터 추가 모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달이 됐거나 이랬을 때 수시, 정시를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수시는 말 그대로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차출하는 거예요. 좀 괜찮다 이런 학생들 미리 뽑는다, 이 개념이 수시고, 정시는 올바를 정자는 아니에요. 여기서 정시가 그냥 저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12월서부터 1월 말까지 시험 보는 그런 어떤 규격화된 시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예전과 달리 요새는 그 수시 정시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5대5에 이제 육박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전에는 거의 월등하게 정시를 많이 뽑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려야 될 것도 이제는 이제 뭐 정시에 올인하겠다가 아니고 수시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는 시험이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또는 뭐 11월 초까지도 이제 진행이 되죠. 그다음에 정시는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뽑는 인원도 비슷하고 그렇다라는 거.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전형 유형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빠진 게 있는데, 그 수시 같은 경우는 1, 2차를 좀 나눠서 많이 봐요. 왜냐하면은 그 채로 걸르듯이 좋은 애들을 이제 걸러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한꺼번에 딱 한 번의 시험에서 본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괜찮은 아이를 매 눈으로 보려고 1, 2차를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는 몇몇 대학만 실시를 했는데 지금은 많은 대학에서 1, 2차를 나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형 유형을 넘어가면요. 일반 학생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일반 학생이에요. 뭐 고3이든 재수생이든 일반 학생, 영역과를 목표로 하는 일반 학생을 얘기하는 거고, 특기자는 이제 학교마다 규정되어 있는 그 자격들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영화 방송의 주조연 또는 연기상, 무슨 뭐 백상 예술대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연극상이라든가 그 유명한 뭐
거기 상에 이렇게 아이가 입상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자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부분, 어떤 대학에서는 특기자로 되는데 다른 대학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원서에 나오는 또는 그 전형 유형에 나오는 그 방법들을 또는 거기서 제시된 것들을 자세히 읽고 내가 거기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특기자가 아닌데 특기자로 시험을 본 경우에서 낭패를 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된다는 거. 농어촌은 뭐냐면 농촌 어촌 등의 어떤 거주 기한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역시 이제 자격이라는 게 딱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농어촌으로도 시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실업계 전형 뭐 기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내가 그냥 일반으로 어떤 규정을 하지 말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A, B, C, D, E의 방법이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가를 정말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대학을 목표로 하는 입시 연기는요.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나는 연기를 잘했어. 만족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맞게끔 1년, 2년을 준비했는데 합격을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실업계 전형, 리더십 전형도 있어요. 뭐 한양대라든가 이런 데는. 그 성적 우수자, 요것도 조금 요새 많이 보는데요. 공부 잘하는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까요? 왜 분석도 잘하고 또 공부를 잘하면 물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실기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뛰어난 뭐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극영화과의 전형 방법이 있는데요. 전형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시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뭐 보통은 1분에서 2분 정도로 굉장히 짧죠. 그 안에서 그 학생을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뭐 20명을 뽑는데 뭐 2,000명, 1,000명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시험을 보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무엇이 있느냐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제시대사를 봅니다. 처음에는 주로 이거는 공통적으로 다 봐요. 제시대사. 뭐냐 하면 시험 당일날 10분에서 30분 전에 나눠주는 4줄에서 10줄 정도의 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이렇게 A4지 반 정도 되는 그 용지, 그거보다 좀 적은데 그거에 대사를 딱 주고 학생이 대기실 같은 데가 있어요. 시험장 가면.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1차 대기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2차, 뭐 1차 보통 2차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진행요원이 있고 거기서 나눠주거든요. 언제? 10분에서 30분 전에 나눠준다는 거. 그래서 그걸 갖고 준비를 한다는 거.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 시험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번호표 같은 걸 또 나눠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시대사라든가 나눠주기 전에 뭐 요령을 얘기해요. 뭐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런 네모난 그 표시가 있는데 거기에 하고 질문은 뭐 하지 말고 가번호 1번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행요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이제 제시대사 보통 그 다음에 자유연기 특기 또는 제시대사 특기 또는 자유연기 특기 뭐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그 시험 유형이라는 게 또는 뭐 하나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유연기 또는 특기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도 유념해 보셔야 되죠. 즉흥연기라고 있어요. 제시대사는 대사가 있는 거잖아요. 즉흥연기는 대사가 있는 게 아니고 가령 뭐 바퀴벌레가 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산이 안 펴진다. 우산을 어떻게 펼 것인가? 이런 것들. 네. 자전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연기하는 걸 즉흥 연기라고 해요. 시험 당일날 역시 마찬가지죠. 10분, 30분 전에 제시 상황 연기라고 해서 제시를 해주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고 자기가 준비해서 연기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당연히 제시대사건 즉흥 연기건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 자유연기라든가 특기는 미리 준비하는 건데 제시대사나 즉흥 연기는 즉흥적으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이 그만큼 유연한가 또는 진짜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바로 현장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유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제시대사를 못하면 걸려버리는 거죠. 저 친구 뻥튀기네, 공갈빵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연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뭐 학원이든 요새는 뭐 과외를 하거나 아니면 혼자 준비하건 뭐 기획사에서 준비하건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학생이 뭐 예를 들면 햄릿이다 또는 연극이다 또 영화다 영화에 뭐 범죄와의 전쟁을 준비한다 그랬을 때 그 안에서
그 장면 내에서 1분 내지 2분 정도의 대사, 그것을 철저히 뭐 준비해서 감정 표현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 다 비즈니스까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종합 연기는 뭐냐면 연기와 특기를 결합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기만 따로, 특기만 따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종합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학생의 어떤 자질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요새 많이 추구되고 있는 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짧은 시간 내에 다 보여줄 수 있는 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선호하게 되겠죠, 당연히 종합적이니까. 특기는 종합 연기랑 사실 거의 구분이 없어요. 근데 연기와 관련된 장기를 보여줄 수 있는 특기라고 해서 뭐 무술, 아크로바틱, 그리고 뭐 마술, 그 다음에 뭐 뮤지컬, 춤, 노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기와 관련이 없는, 연기와 관련이 없는 뭐 미술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림을 잘 그립니다.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되죠? 그렇죠, 미술과에서 해야 되죠. 연극영화과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 돼.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상한 걸 준비해서 막 가는 거예요. 저는 대범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옷을 벗거나, 이거는 특기가 아니고 객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는 좀 사양하셔야 되고, 종합 연기는 연기와 특기를 결합한다. 그다음 특기는 결합할 수도 있고 따로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다음 면접. 면접관과 실기 및 개인에 관한 질문. 이거 면접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연기나 특기는 좀 이렇게 준비해 온 거잖아요. 근데 면접이라는 거는 그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저 학생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진정성도 뭐 파악할 수가 있고, 또는 저 학생의 어떤 열망도 볼 수가 있고, 진짜 순수한 어떤 그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면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연기를 얼마나 뭐 준비했냐 이런 것도 있고, 작품에 대한 질문, 또는 뭐 국립극장이 어딨냐, 갑자기 상식에 대한 질문,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네, 연극영화과는 돼 있고, 뮤지컬과 전형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지정곡이 있습니다. 지정곡은 뭐냐면 뮤지컬 넘버 중에서 이제 뭐 여자들 같으면 캐츠다, 아니면 캐츠의 뭐, 또는 남자 같은 경우는 지킬 앤 하이드다. 거기서 어떤 곡을 딱 제시를 해줘요. 뭐 보통은 언제죠? 시험 이게 장소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3, 4일 전에 3, 4일은 좀 아니다. 그 전에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차 합격자 발표 때 2차 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험 발표 전에 제시한 뮤지컬 곡 지정 노래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유곡은 뮤지컬 넘버 중에서 수험생이 준비한 노래. 아까 자유연기 얘기했잖아요. 비슷해요. 자유곡은 말 그대로 뮤지컬 넘버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한 곡이다. 뭐 지킬 앤 하이드에서 This is the moment이다. 남자 같은 경우는 그걸 준비한다. 아니면 On My Own을 준비한다. 이런 자유로운 여러 가지 곡 중에서 선택을 한다는 거. 특기는 연기, 춤. 뮤지컬과니까 연기가 이제 특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악기 연주, 뭐 무술 중 뭐 태기를 한다. 이것도 이제 좀 시험 학교마다 이런 건 특기로 해라, 이런 건 특기로 하지 마라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공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모르면요 전화를 하세요. 전화한다고 뭐 거기서 너 왜 전화했어? 뭐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아는 것이 힘입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니에요. 면접관과 실기에 또는 개인에 관한 질문. 너 그 뮤지컬 어떻게 준비했니? 뭐 공연은 봤니? 공연은 올해 몇 편이나 봤니? 책은 읽었니? 뮤지컬 작품 아는 것 뭐 있으면 얘기해봐. 인상적으로 본 뮤지컬이 뭐니? 등등 다양한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이 학생이 진짜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뭐 지정곡, 자유곡, 특기 면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유곡이나 이런 걸 할 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도입부부터 딱 해서 하면은 다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편집을 하시는데, 이건 하나의 비법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자신 있는 부분 또는 임팩트가 강한 부분을 미리 이렇게 딱 조금 좀 추려서 편집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부터 다 듣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 2분 내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임팩트한 부분을 보여드리는 게, 그게 바로 비법이거든요. 그게 연기든 특기든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 그 비법에 대한 것도 잘 익혀야 되거든요. 나한테 맞는 게 뭐고, 그리고 나는 수시와 정시를 어떻게 준비하고, 연기는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지 나한테 맞고, 특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연기 특기가 있는데 비슷하면 안 되잖아요. 연기를 예를 들면 밝은 걸 했어요. 그럼 특기는 좀 진정성 있는 걸 해야지. 음식으로 따지면 간장게장을 먹었는데 또 비슷한 걸 먹으면 짜단 말이에요. 그쵸? 장아찌를 먹으면 짜잖아요. 근데 간장게장을 먹고 그 다음에 스파게티. 얘는 간장게장도 있고 스파게티도 있네? 그럼 훨씬 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럼 A와 B 중에 누굴 뽑겠어요? 당연히 B를 뽑죠. 그런 점을 정확히 교수님의 입장에서, 자기 입장이 아니고 생각을 하셔야지 합격, 캔버스라든가 거기 캠퍼스라든가 잔디밭을 빨리 밟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략. 다시 얘기하지만. 자, 전년도 수시 경쟁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깜짝 놀랐어요. 전 이거 보고. 자, 중앙대, 동국대, 한예종, 세종대, 서경대, 국민대, 한양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상에 2,854명 중에 21명이 인원이에요. 모집 인원. 그러니까 2,854명이 몰렸다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시험 본다면 전 동국대를 나왔는데 못 붙을 것 같아요. 너무 세. 근데 연극은 136대 1, 뮤지컬은 41대 1이래요. 여기서 20명 안에 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어요.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왜? 2,850명을 딱 놓고요. 그중에 기계로 인형 뽑기 같은 걸 21개를 딱 뽑는다고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21명을 딱 뽑는 게 아니고 그 쫙 펼쳐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무작위로 뽑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다는 거죠. 동국대는 2,458명 중에서 28명 뽑았네요. 88대 1. 네. 한예종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105대 1이죠. 105대 1. 어마어마하네요. 3,899명이나 지원했어요. 세종대는 모집 인원이 요게 좀 함정인데요. 9명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150대 1 어마어마하네. 근데 인원이 9명이에요. 9명, 37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3,899명 중에서 37명 들어갈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왜냐면 9명은 너무 적거든요. 1,361명 중에 9명이다. 150대 1이네요. 서경대도 8명밖에 안 뽑았죠. 연기 133대 1, 뮤지컬 38대 1. 국민대 2,074명 중에 90대 1이죠. 한양대 8명밖에 안 뽑았고 남자 130대 1, 여자 123대 1. 이것도 보셔야 되는 게 남녀 비율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이렇게 상황을 보고 여기는 남자가 더 많이 뽑네, 또는 여기는 경쟁률이 이런 걸 보네. 그리고 올해 준비할 때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요, 전부 다 머리가 영리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경쟁률 낮았어요. 올해도 낮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도권은 무조건 높은데 거기서 약간 그 카드 돌려막기처럼 이렇게 여기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바뀌고 내년에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작년 거만 보지 말고 쭉 보시고 올해 어떻게 되겠다는 예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눈치 게임만 하면 안 돼요. 눈치 게임을 한다는 건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실력이 당당하잖아요. 그럼 거기가 중대건 동대건 서울대건 카이스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전략이지만 제일 중요한 전략은 자기 개발이라는 거죠. 자기 실력을 함양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조금 더 빨리 설명을 할게요. 단국대는 1,774명 중에 12명 뽑았네요. 연극 148대 1, 뮤지컬 35대 1. 왜 뮤지컬이 더 적을까요? 아시는 분?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이제 일반 연기를 더 많이 선호하거나 그게 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뮤지컬 같은 경우는 춤, 노래, 연기 다 잘해야 되잖아요. 부담스럽거든요. 하나를 하기도 어려운데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딴 것도 잘하래, 운동도 잘하래, 이런 거랑 비슷한 거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어렵고, 노래 잘하는 애들이 요새는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컬이라고 해서 성악만 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실용음악을 하다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쟤 좀 노래방에서 노래 잘하네, 이런 애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뮤지컬과는 보석 같은 애들이 많이 와요. 보니까. 경희대는 1,353명 중에 10명, 135대 1이네요. 인하대 5명 뽑았고, 수원대 3명 뽑았고, 명지대는 575명 중에 12명, 연기 48대 1, 댄스 25대 1. 명칭이 또 댄스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일반 가천대 같은 경우는 가천대는 수도권에 있거든요. 굉장히 셉니다. 많이 세요. 일반 99대 1, 특히 13대 1.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 있네요. 특기자와 인하대나 수원대는 특기자밖에 안 뽑았다는 것도 유념해 두세요. 제가 나 일반인인가 특기자인가 이거 구별을 못해서 모르겠다. 특기자 하자 딱 했는데 아예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8만 원 그냥 상납하는 거거든요. 대학에. 네, 좋은데 그런데 쓰시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 부모님 뼈 빠지게 돈 버니까. 자, 전년도 정시 경쟁률을 이번엔 볼게요. 아까 수시, 이번엔 정시. 자, 수시와 정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정시 경쟁률은 조금 더 낮아요. 왜 그러냐? 수시는 6군데 정도를 골라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중에 분명히 하나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복수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수시는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이런 경향이 있지만 정확히 써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수시보다는 경쟁률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동국대가 666명 중에 15명, 그래서 44.4대 1. 성균관대도 684명 중에 17명, 40대 1. 뭐 인천대 14대 1, 성결대 42대 1. 성결대가 정말 많이 올랐네. 가천대 44대 1. 얼마 안 됐거든요, 가천대. 그런데 44대 1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세대도 17.67대 1. 청주대 영화과. 청주대는 연극과 영화과가 좀 나눠져 있거든요. 청운대 25.95대 1. 청운대 복수 지원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산업대학이거든요, 청운대가. 그래서 복수 지원이 가능해요. 자, 나군 보시면 국민대 28.4대 1이죠. 중앙대 48대 1. 세종대, 경기대 18대 1, 세종대 33대 1, 경희대 31대 1, 수원대 27.42대 1, 용인대 연기 뮤지컬 나눠져 있죠. 17.5대 1, 19.2대 1, 29대 1, 인하대 17.5대 1. 어마어마하네요. 나군, 가군, 나군, 다군이 조금 달라요. 가군은 뭐냐면 약간 범과 사자 이런 어떤 우두머리만 좀 몰려있는 그런 개념이 좀 있으면 나군은 골고루 분포돼 있어, 상위권 대학이. 그래서 나군을 잘 노리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다군도 역시 격차가 좀 있거든요. 가군 격차 있고 다군 격차 있기 때문에 나군이 조금 분포가 잘 돼 있다. 이런 것도 잘 유념해 두셔야 되고, 아까 얘기한 연극영화과를 쓸 것이냐 뮤지컬과를 쓸 것이냐, 어디에 내가 더 적합하냐, 이런 것도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십시오. 다군, 건국대 61대 1. 건국대는 영화과죠. 명지대 연기, 댄스 이게 나눠져 있는데 22.57대 1, 15.86대 1. 서경대 26대 1, 동덕여대 주간야간 나눠져 있습니다. 11대 1. 그 야간 8.4대 1인데 이거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야간이라서 그러면 옛날에 그 주경야독하는 그런 야학인가? 이렇게 모여서 촛불 켜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예, 똑같이 비슷해요. 시간도 5시인가 4시인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아침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하는 경우도 좋죠. 대진대 17.33대 1, 안양대 12대 1, 평택대 8대 1, 청주대 연극이 다군이죠. 17.54대 1. 자, 이거 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그 외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지역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전라도, 경상도, 그다음에 연평도 이런 거 다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외는 5대 1이고요. 충청도가 20대 1이네요. 수시가요. 경기가 85대 1. 서울이 115대 1. 자, 이거는 우리 부동산을 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수도권에 되게 밀집돼 있잖아요. 거기만 요새 얼마죠?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이 한 10억, 8억 막 이러잖아요. 32평이. 평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남양주 이런 데도 되게 많이 비싸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만 굉장히 부풀려졌잖아요. 부풀려졌다고 하면 조금 제가 또 약간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하면 많이 다운된 것처럼 희한하게도 대학도 이렇게 수도권 집중화가 돼 버려갖고 서울과 경기만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그러면 나는 충청권이나 그 외 지역을 노리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식 잘 모르시지만 우량주가 있고 가치주가 있거든요. 우량주는 이미 이렇게 평가가 좋게 된 주식이지만 가치주라고 지금은 저평가돼 있지만 언젠가 우량주를 클 수 있는 주식을 노리는 선구안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하나의 전략.
네, 여러 가지 전략 지금 말씀드렸죠. 다 합격 비법이에요. 다른 데서는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만 얘기한다. 자, 정시 경쟁률을 한번 볼게요. 그 외 3대1, 전라도 경상도, 그쵸? 충청도 15대1, 경기권 26대1, 서울권 33대1. 자, 수시보단 좀 경쟁률이 낮아졌죠. 하지만 역시 격차는 좀 심하죠. 네, 서울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 충청권도 많이 세죠. 많이 세졌어요. 왜? 애들이 요새는 서울 경기를 보다가 눈을 좀 낮췄는데 눈을 낮춘 게 아니에요. 왜? 충청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도 세네. 그래서 결국은 쓸 데가 없다는 거. 조금 유명하다. 아, 들어봤다. 이 대학 들어봤는데 그럼 되게 높아요. 이 대학 안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가 조금 이제 낮은 경우가 있는데 그럼 거리가 멀거나. 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땡큐네요. 네.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그 전형 시기, 그렇죠? 전형 방법, 그 다음에 추시와 정시를 어떻게 노려야 될지, 그다음 각 대학의 어떤 경쟁률을 보여주면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할지, 여러분들이 교수님의 입장에서 또는 시험관의 입장에서 또는 학생의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철저하게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지 합격에 더 근접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기와 특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